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의 유형들을 잘 익히면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 싹 가능합니다. 따라오세요. 지수 방정식은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데 보니까 x1, x2를 대입했죠. 그런데 그러면 x1, x2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 값이라는 거는 x를 같은 값을 대입해야 y 값이 같아져요. x가 다른데 y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밑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밑이 같은데 이 식이 같다. 그러면 지수가 같은 거죠.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자,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거 나와 있죠. 유형. 첫 번째 유형 보니까 a가 양수죠. 1이 아닌 양수. 지금 밑이 같아요. 아까랑 같은 거죠. fx, gx 식이 같죠. 그럼 fx랑 gx는 같아야 돼요. 2번은 보니까 x, 밑이 x죠. 밑이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범위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유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수가 달라도 같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 같겠죠. 그리고 x가 0일 때에는 x에 0을 대입하고 대신 f랑 gx에도 0을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랑 gx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같이 짝수이거나 같이 홀수면 같은 거예요. 사실은 x가 0보다 큰 경우라고 대부분 문제에서 주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말이 없으면 0하고 마이너스 1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3번은 이번에는 밑이 달라요. 그런데 지수가 같네요. 그럼 일단은 밑이 같으면 같아지겠죠. 그런데 밑이 달라도 같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수가 0인 경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달라 보이는데 같은 경우, 같은데 다른 경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르죠. 2번은.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같으면 같은 게 당연한 거니까 다른 경우 생각해 보면 fx랑 gx랑 다른데 이 식이 같아지려면 지수가 0이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지수가 밑이 1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번에는 밑이 다른데 같아져야 돼요. 그럼 지수가 0이어야 돼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4번 a의 x가 반복되는 경우, 이거는 최대체수에서도 했었죠. 치환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유형이 이렇게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로그까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지수 부등식은 밑이 우리가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랑 그림이 달랐죠. 부등식은 이걸 좀 유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 함수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밑이 1보다 큰 경우, 자, x1을 대입했을 때랑 x2를 대입했을 때랑 y값이 x2가 더 크대요. 그러면 두 점을 찍었을 때 y값이 더 큰 경우일 때가 x2라는 거죠. 여기가 x1이겠네요. 그러면 x끼리 비교했을 때도 x2가 더 크죠. 그러니까 x2가 더 크네요. 그러면 밑에 경우 볼게요. 지금 함수를 그렸어요. 그런데 x1을 대입했을 때랑 x2를 대입했을 때랑 x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더 크대요. 그럼 y값만 봤을 때 여기가 더 크죠. 그러면 이게 x2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x1이겠죠. 그러면 x값만 비교하면 x1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부등호 방향이 지수끼리 비교하면서 바뀌었죠. 지수 부등식은 이렇게 부등식의 크기, 지수끼리 따로 오면은 부등식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수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처럼 풀 때 부등식인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양변의 지수를 떼낼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밑이 같아요. 그런데 함수가 있죠. 그런데 a가 1보다 크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fx가 gx보다 크다. 그런데 a가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gx가 더 크다. 이걸 유의해 주면서, 그리고 유형은 아까랑 방정식이랑 비슷한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의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지수 방정식 1번 문제. 지수 방정식의 기본은 일단 밑이 같아야 지수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드는 거죠. 2에 2x 플러스 1.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2x 플러스 1은 5, x는 2가 되죠. 2번 밑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3분의 2의 x 세제곱 플러스 6은 3분의 2에 마이너스 올라가죠. 2x 제곱 플러스 5x.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x 세제곱 더하기 6은 2x 제곱 더하기 5x.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되고 모든 x의 값의 곱은 그랬으니까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3번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 자, 제일 처음에 지금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모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2x랑 3x 마이너스 6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x가 0인 경우, 3번은 x가 1인 경우, 4번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x는 2이거나 x는 3이 되죠. 그리고 x가 0인 경우는 0에 0, 그리고 0에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x가 1인 경우는 뭐 항상 맞죠. 계산 안 해봐도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마이너스 1에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1로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를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거의 주어지게 될 거예요. 예.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4번.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 만약에 특별히 범위가 없으면 다 따져줘야 되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주어집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어렵게 풀면 나중에 더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 따져보는 문제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먼저 1 생각해 봐야 되는 거, 1이 나오려면은 지수가 0이면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 그 다음에 또 x제곱 마이너스 2x가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x 마이너스 플러스 5 x 플러스 1 해서 x가 마이너스 5이거나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그럼 근의 공식으로 풀어보면은 짝수 공식 해보면 1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플러스 ac는 1 풀마 루트 2죠. 그럼 실수 범위에서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3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가 1인 경우죠. 확인해 볼게요. x가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에 그리고 지수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6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에 12제곱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x가 1인 경우도 맞네요.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옵니다. 5번 지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치환인 거죠. 2의 x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x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는 2의 x 곱하기 2의 세제곱 8이죠. 8t죠. 마이너스 128은 0.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28은 0. 그러면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1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t는 마이너스 8이거나 t는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불러오면 2의 x가 마이너스 8이거나 플러스 8이네요. 네. 2의 x가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나오지 못하니까 이 경우 보면은 x는 3이 되겠네요. 6번은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죠. 볼게요. 먼저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은 2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32는 0이에요. 그런데 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보통은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근의 합은 2분의 17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t가 t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근은 x예요. 그러면 x라는 애가 만약에 근이 알파 x값이 알파와 베타라면은 이 식의 근은 t로 바뀐 식의 근은 2의 알파와 2의 베타인 거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2분의 17인 거고 2의 알파와 2의 베타를 곱한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했을 때 16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식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나옵니다. 7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부등식이네요. 밑을 같게 하는 거 방정식하고 비슷해요. 3의 x 마이너스 4 3의 마이너스 2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그대로 지수만 나옵니다. x 2죠. 그러면 자연수 만족하는 자연수 1과 2니까 1 더하기 2 해서 3이 됩니다. 8번 지수 부등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밑을 같게 해줘야 되죠. 3의 x제곱 3의 제곱 3의 x 3의 x제곱 3의 x 플러스 2 그러면 비로소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x제곱 x 플러스 2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됩니다. 9번
부동식인데 지금 밑이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가 있는 식이고 밑이 다른데 같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일단 밑을 같게 해주고 5분의 x의 x제곱 5분의 x의 11x 마이너스 18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런 다음에 밑이 0하고 1 사이인 거랑 그러면 5분의 x가 밑이니까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랑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5를 곱하면 x가 0에서 5 사이에 있죠.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0하고 1 사이니까 x제곱 11x 마이너스 18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 그러면 29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9 x가 2보다 작거나 x가 9보다 클 때 그런데 공통 범위여야 하니까 x는 0,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큰 경우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x제곱 11x 마이너스 18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플러스 18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9인 것까지 같죠. x가 2에서 9 그런데 5보다 크니까 x가 5,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x가 1 하고 6, 7, 8 자연수 가능하죠? 그러면 7, 15, 22가 되겠네요. 10번 지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방정식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 치환이었죠. 그러면 치환을 해볼게요. 2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t제곱 자, 얘는 2의 x 2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4가 되니까 10이죠.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32 0 그러면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8 t는 4, 8 그러면 t 다시 들어옵니다. 4, 8 그러면 2의 제곱 2의 x 2의 세제곱이죠. 그럼 x는 2, 3 그래서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은 2 플러스 3 해서 5가 됩니다.